일단 벡터 오늘은 연산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프린트 나눠준 거 일단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벡터의 연산. 그래서 벡터의 연산은 덧셈만 있다고 이해해도 사실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덧셈만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벡터라는 것부터 우리가 일단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연산하기 전에 벡터가 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벡터는 크기랑 방향이 모두 존재하는 어떤 물리값을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여러분 이걸 통합과학 때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벡터랑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물리량 중에서 스칼라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벡터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크기도 존재하고 방향까지 있는 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거고,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걸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물리할 때는 뭐 막 비교하죠. 뭐는 벡터고 뭐는 스칼라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물리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래서 벡터라는 친구는 뭐랑 뭐가 항상 존재를 하냐면 시점이라는 친구가 존재해야 돼요. 시점. 그러니까 시작점이라는 얘기예요. 시작점. 그 다음에 종점이다라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둘을 요렇게 이었을 때 나오는 걸 우리가 벡터라고 해요. 벡터. 그래서 시점을 내가 A라고 하고 종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A랑 B를 이은 이 벡터를 내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내가 요렇게 쓰기가 좀 힘들어. 좀 힘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런 거를 내가 하나 어떤 단위로 정할 건데 요런 걸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내가 정했어. 그냥 내가 이거를 이 문제에서는 단위라고 할 거야. 요 길이에 해당하고 요 방향으로 가는 친구를 내가 어떤 걸로 정할 거야. 그럼 이런 건 그냥 단위 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A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정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문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정할지 뭐 저렇게 정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상황에 맞게끔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벡터라고 하는데, 이런 벡터를 연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연산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형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요 연산을 이해를 잘 하려면 벡터라는 거 자체는 시점이랑 종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애다 보니까 시점이랑 종점의 위치 관계만 똑같으면 다 동일한 벡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게 이렇게 있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 요렇게 가는 벡터가 하나가 있었어. 근데 여기 옆에 똑같은 길이랑 방향도 똑같은 C랑 D가 있어. 그럼 얘랑 얘는 같은 벡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같은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길이 똑같고 방향도 얘랑 평행하다라고 보면 방향도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길이가 같고 방향이 똑같은 벡터는, 그러니까 시점, 종점을 옮겨서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얘랑 얘는 같은 벡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벡터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삼각형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요런 벡터 하나랑 요런 벡터를 더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고 싶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걸 시점으로 두고 어디서 끝나냐를 찾는다라고 보면 돼요. 시점과 종점을 구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우고 이건 너무 가까우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A랑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거를 뭐 C랑 아니 뭐 CD 하지 말고 일단은 A 요거 B 요런 식으로 할게요. 요거 시점 종점은 뺄게 일단. 그럼 내가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더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A 벡터랑 B라는 친구를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벡터라는 거 자체는 시점 하나, 종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에서 출발을 한 거야. 그러면 A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도착을 했잖아. 그러면 얘를 더하고 싶으면 이 성분을 그대로 여기에다 갖고 오는 거야. 이 종점이랑 여기 시점을 맞춰서 얘를 이대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대로 끌고 올라오는 거야. 요거 그대로 방향도 맞고 길이도 맞게 이렇게 그 첫 번째 종점이랑 두 번째 시점을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점, 종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여기서 종점에서 끝났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벡터는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요렇게 이어주면 돼요. 그럼 요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A 더하기 B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점이랑 종점 가고 그 다음에 다음 벡터의 시점과 원래 벡터의 종점을 맞춰서 다시 이어서 여기 시점, 여기 종점. 그래서 벡터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점 하나, 종점 하나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평행사변형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뭔 얘기냐? 똑같은 벡터를 또 해볼 건데 요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시점 두 개를 맞춘다. 얘가 요 벡터랑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얘를 시점을 요렇게 맞출 거야. 아까는 시점, 종점 이렇게 맞춘다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시점이랑 얘의 시점을 둘 다 맞춰줘.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얘랑 평행하게 하면서 여기 종점이랑 여기 시점이 같게끔 요렇게 하나 평행사변형 만들어주고 여기도 요렇게 평행사변형 만들어주면은 여기 어떤 점이 하나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이어서 평행사변형처럼 만들어주면 얘도 A랑 B 벡터를 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게 요 맥락이나 똑같은 거긴 한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삼각형법을 조금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면 벡터의 덧셈의 기본 법칙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나 B 벡터 먼저 계산하고 A 벡터 계산하나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보면 B를 먼저 쓰고 얘의 시점을 얘의 종점이랑 맞추면 요렇게 더하는 거랑 개념이 똑같잖아. 그럼 B 벡터 더하기 A 벡터 한 거랑 어차피 결론은 똑같을 거다.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한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하는데 내가 세 개의 벡터를 더할 때 A랑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하나 그러니까 B랑 C를 더하고 A를 더하나 어차피 결론은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시점, 종점 연결하다 보면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종점까지 연결하는 그런 모양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수배다라는 게 있어요. 벡터의 실수배. 그러니까 실수배는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주면 되냐면 방향은 일정해. 방향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길이만 늘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길이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의 벡터가 내가 A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KA 벡터라는 걸 만들면 방향은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요렇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얘에다가 이따가 배우겠지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방향이 반대로 가는 요런 벡터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수배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길이만 늘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길이가 늘어날 때 양수를 곱해주면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음수를 곱해주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결합법칙, 분별법칙 성립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마지막 벡터의 뺄셈. 요거까지만 보면 뭐 오늘 배우는 거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자, 뺄셈이다라는 거를 하기 전에 아까 실수배 할 때, 요 실수배 할 때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개념은 뭐냐면 요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게.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했다라는 건 얘가 시점이랑 종점의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요렇게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벡터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요 길이랑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1만큼만 가주면 되는 거잖아. 요렇게. 근데 요 벡터는 사실 이 벡터 그대로 여기까지 끌고 오면 요렇게 되는 벡터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B에서 A로 가는 벡터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붙였다라는 건 종점이랑 시점의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B에서 A로 가는 벡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요 개념을 가지고 뺄셈을 한번 정의를 해볼 건데 내가 A에서 B 그 다음에 C에서 B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자. 그냥 벡터를 하나 그릴게요. C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내가 무슨 뭐를 할 거냐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에서 A에서 C로 가는 벡터를 한번 빼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서 이 벡터를 뺀다라는 건 이거 먼저 계산을 먼저 해. 실수 계산을 먼저 하라는 얘기야. 어차피 이거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한다라고 보면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 A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AB 벡터에서 요거 방향만 바꾸면 C에서 A로 가는 벡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 지금 시점, 종점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시작점이고 얘가 종점이 됐다가 다시 얘로 시작해서 얘로 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환법칙 하자는 얘기야. 그럼 교환법칙을 해보면 C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만들 수가 있고 요러면 이게 C에서 B로 가는 벡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빼면 어떻게 가면 되냐면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요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벡터 뺄셈이라고 하는 건데 뺄셈은 요 실수배 개념에서 끌고 오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먼저 계산을 해서 요렇게 덧셈으로 바꿔주고 시점, 족점 맞춰준다. 요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벡터 뺄셈까지 한번 봤고요. 요 프린트는 잠깐 넣어놓고 책으로 먼저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연습할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A, B, C라는 벡터를 내가 이렇게 정해놨어. 그러면 먼저 C2 벡터라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C라는 벡터랑 똑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고 방향이 지금 똑같으니까 얘는 C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FG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긴 하지만 얘는 B랑 똑같은 방향이랑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B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HK라는 친구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길이는 A랑 똑같지만 방향이 A랑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 벡터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HL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어? HL 요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얘는 길이는 C랑 똑같지만 방향이 C랑 정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C 벡터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51번, 252번 이렇게 두 문제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B랑 D, E랑 같은 벡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선을 그어봤을 때 A, B는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고 D, E는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는데 얘랑 얘는 길이가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다른 벡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2번 니은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마이너스 5A라고 써있는 걸 그냥 A5라고 먼저 바꿔서 보면 문제 풀기가 편한 거고, 그래서 A5랑 OD랑 같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A5랑 OD랑 같냐를 보면 A5, OD 요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두 개 방향 똑같고 길이 똑같아서 니은도 맞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B2의 길이가, 자 이거 절대값으로 돼 있는 거는 방향은 빼고 크기만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크기만 봤을 때 길이를 보는 거니까 B2의 길이는 요거 4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A2의 길이 그럼 여러분 이거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그으면 여기가 항상 직각이 나올 거라서 여기가 4, 여기가 2루트 3 이렇게 될 거라서 리을도 맞는 거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OP가 북풍 3m/s인 거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럼 OP라는 게 요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벡터 방향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동풍이라는 건 뭐냐면 남동쪽으로 내가 방향을 설정을 먼저 해줘야 돼. 요렇게. 그러니까 방향은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남동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크기 자체는 2루트이니까 여기 C랑 딱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OC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해줬잖아. OP가 북풍이라 그랬으니까 요 종점이 위치하는 데가 바람의 방향이랑 일치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자 253번 한번 볼 거예요. 자 이제 요 AD라는 친구를 얘랑 얘를 가지고 나타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 얘 더하기 요렇게만 이어주면, 얘랑 얘를 이런 방향으로만 이어주면 얘랑 얘랑 더해서 AD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애는 얘의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내가 마이너스 B벡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A에서 마이너스 B를 더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 3문제 더 남았는데 그거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거는 뭐 여러분이 이거 연결하면 되는데 이거 1번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B랑 B 이을 수 있으니까 요거 B 이어지고 C 이어지고 D 이어지고 여기서 C랑 D랑 이으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먼저 계산을 하면 A에서 C로 가는 벡터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점 종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D에서 A로 가자 그랬으니까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줘도 되겠죠. 그럼 요게 D에서 C로 가는 벡터랑 결국 맥락은 똑같을 거라서
1번 같은 경우에는 D에서 C로 가는 벡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은 뭐야? 이거 이렇게 섞여 있는데 잘 보면 BD에서 DB로 간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런 거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B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다시 B로 가잖아.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0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랑 종점이 같은 벡터를 0벡터라고 할 건데 요 두 개 더하면 0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B랑 C랑 여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BC, CB니까 얘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A에서 C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고 여기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A 됐고 B 됐고 D 됐고 E까지 갔어. 그러면은 얘는 그냥 C에서 D로 가는 벡터구나 라고 이해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D, A, B, D, B까지 왔으니까 얘는 C에서 B로 가는 거. 여기도 C, D 이거 일단 여기서 딱 멈추면 얘는 C2에서 딱 끝나는데 여기 보면 CB, BA, AC 이렇게 가는 거니까 C에서 C로 가는 거라서 얘가 0벡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같은 맥락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거 빼기로 돼 있는 거 다 시점, 종점을 먼저 바꿔주란 얘기야. 그래서 AB, CD 더하기 BC 플러스 DA 이렇게 먼저 바꾸란 얘기예요. 요게 계산할 때 훨씬 편하고 그럼 얘랑 얘 먼저 계산할 수 있으니까 A에서 C로 가는 거 그다음에 요렇게 먼저 계산하면은 C에서 A로 가는 거 그럼 여기로 가면은 0벡터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56번 보면 A, B에서 ED를 뺀다. 그럼 A, B에서 ED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랑 얘는 같은 벡터니까 같은 벡터 두 개를 빼면 0벡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C에서 ED 어디 있어? ED 요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걸 빼는 거니까 얘는 DE라고 생각할게요. DE.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요렇게 가는 거니까 얘에서 시작해서 얘에서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BO랑 똑같은 벡터가 AF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AF는 BO랑 방향이랑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같은 벡터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AC. 그럼 AC는 뭐냐면 요렇게 쭉 내려오는 게 AC야. ED는 뭐냐면 ED에서 빼는 거니까 또 DE로 가란 얘기겠죠. 요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A5인데 이거 뒤집으면 OA 벡터니까 요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갔다가 다시 원래 돌아왔으니까 0벡터 되는 거 맞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뒤에 두 문제 더 있는데 그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더한 거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일단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얘도 1, 얘도 1,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A랑 C라는 벡터를 두 개를 더하면 그 평행사변형법에 맞춰서 B라는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했을 때는 2B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B 벡터의 크기가 루트 2니까 요 합한 거의 벡터의 크기는 2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한번 볼 건데 얘는 지금 빼기로 돼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먼저 방향을 바꿔줘요. 그러면은 CB 벡터랑 BP 벡터를 더하는 건데 얘네 둘이 자리 바꿔서 더한다라고 보면은 얘는 C에서 출발해서 P로 도착하는 벡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CP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CP라는 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P가 B에 있을 때가 이 CP의 길이가 제일 짧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5기 때문에 최소값은 5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를 하면 되냐면 벡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산은 원래 우리가 그냥 다항식 연산하듯이 연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요거 연산하는 방법에 맞춰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만 보면 x 플러스 y라는 벡터를 만들고 싶잖아. 그럼 내가 요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만들 수 있거든. 자, 2x 마이너스 y 이거 그냥 다 다항식 연산하듯이 연산하면 돼. 연산 자체는. 그래서 요거랑 x 마이너스 2y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 풀 때는 여기 위에 화살표는 안 쓰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냥 요거 두 개를 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y 요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b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연립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거기 밑에 세 문제 있는데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이제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배 해줘서 둘이 같다 하면 돼서 2x-y라는 이 친구는 4x 플러스 6y랑 같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를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7분의 2 x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7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26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계산이 조금 귀찮아도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얘랑 얘 2배 해서 빼주면 그러니까 더해주면 되니까 a는 3x 플러스 2y라고 적을 수가 있고 여기다 2배 해주면은 2b가 2x-2y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내가 x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더해보면은 a 플러스 2b라는 친구가 5x가 되면서 x는 5분의 1 a 플러스 5분의 2b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고 또 다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따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아니면 여기다 넣자. 여기다 넣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b라는 친구가 x-y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y라는 친구는 x에서 b를 빼주면 되겠고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5분의 1 a 마이너스 5분의 3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4배를 해주고 x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4y 같은 경우에는 5분의 4 a 마이너스 5분의 12b 이렇게 되는 거라 두 개를 더해주면 a 마이너스 2b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빼주면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얘는 근데 그나마 좀 보기가 편한데 자, P에서 Q로 가는 거니까 요 A라는 친구를 3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A라는 친구를 하나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B라는 친구는 한번 빼줘야 돼. 방향이 다른 방향이니까. 그래서 B 벡터를 한번 뺐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263, 264도 한번 풀어보세요.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요거랑 요거를 내가 막 적당하게 그어서 이거를 구하기가 사실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볼 거냐면 내가 여기 이 평행사변형에서 요렇게 한 칸 움직이는 거를 내가 A라고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걸 B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X라는 친구는 2A다 라는 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Y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 방향이 반대로 한 칸 갔다가
2로 두 칸 올라가면 되니까 플러스 2b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z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두 칸, 여기로 세 칸 이렇게 가는 거니까 2a 플러스 3b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내가 요 z라는 친구를 얘랑 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z는 뭐 mx 플러스 ny 요렇게 논다라고 하고 m이랑 n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z는 2a 플러스 3b 요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2ma가 되겠죠. mx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na 마이너스 2nb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n이 2분의 3이 돼야지만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2분의 3이니까 m은 4분의 7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2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 벡터를 설정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264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위 벡터를 설정을 먼저 하면 편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 D를 A, B랑 A, C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얘를 뭔가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A, B라는 벡터를 나는 요 방향을 A, 요 방향을 B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A, B라는 거는 A를 한 칸, B는 두 칸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라는 벡터 자체는 A 세 칸, B 세 칸. AD라는 친구 자체는 A 네 칸, B 한 칸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써주면 4A 플러스 B라는 벡터 자체가 여기다 곱해주면 MA 플러스 2MB 그 다음에 AC에다가는 N을 곱하니까 3NA 플러스 3N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3N이 4가 되고 2M 플러스 3N이 B가 되면 B된다. 1이 되면서 두 개를 빼주면 마이너스 M이 3이니까 M은 마이너스 3 N은 마이너스 3분의 그냥 3분의 7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얘랑 벡터가 똑같다라는 건 결국에 뭐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냐면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요거랑 요게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실수배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그냥 요거 개수끼리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3K 플러스 2L은 K-L이랑 같아야 된다. 요거 하나랑 K-L-2는 L 플러스 5랑 같다. 이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연립하면 K가 3이고 L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두 문제 있는데 그거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C 대신에 3B만 넣고 이제 계산을 쭉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3분의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지금 K만 보는 거니까 그냥 B만 볼게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똑같다고 하면은 3분의 4B 여기는 2분의 9에서 요거까지 가는 거니까 5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0B 요게 이제 KB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제곱하면 4가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될 텐데 OA, OB, OC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AC랑 AB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A랑 B랑 C, 그러니까 A랑 C 말고 요거 말고 다른 한 점을 이용해서 얘네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제일 빠르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게 지금 시점이 다 5로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OC 빼기 OA로 여러분이 이해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라고 보면 제일 편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 자리를 바꾼다라고 보면 OC 플러스 AO가 되는데 얘랑 이제 얘가 시점, 얘가 종점 역할하는 거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표현할 때 얘랑 얘 말고 다른 점으로 이거 표현하고 싶으면 종점이 앞에 시점이 뒤로 가서 이거 두 개 뺀다라고 생각하는 게 계산할 때는 제일 빠르게 계산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A에서 MB 이렇게 되는 거고 A,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OB에서 OA를 뺀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OB는 이거 그러면 A에서 B 이렇게 되는 거라서 M은 뭐 1이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는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평행하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프린트 나눠준 걸로 따지면은 그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5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면은 연산은 뭐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평행이다 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두 벡터가 평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벡터랑 B 벡터라는 친구가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방향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방향이 하나 있고 뭐 여기도 뭐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겠죠? 근데 방향만 똑같으면 되고 길이는 사실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얘랑 얘를 옮기면 똑같은 시점으로 맞추면 이 한 친구를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얘를 A라고 하고 요 흰색을 B라고 했을 때 뭐 A든 B든 기준은 상관없어요. 기준은 상관없는데 어떤 벡터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했을 때 다른 벡터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건 방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니까 방향성이 똑같으면 크기만 곱해줘서 우리가 일정한 벡터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랑 B랑 벡터가 두 개가 평행하면 어떤 벡터는 다른 벡터에다가 일정한 실수를 곱해서 만들 수 있겠구나. 이거 방향이 달라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도 평행하다라는 거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보다 사실 문제에서 좀 더 중요한 거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냐라고 한번 보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거를 뭐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한번은 구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뭐 기울기가 같다 아니면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어떤 점이 지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걸 벡터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벡터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뭐 하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평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벡터에다가 얘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서. 그러니까 요런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의 기본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를 풀 때 한계점이 좀 있어. 한계가 좀 있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끌고 올 거냐면 여기 외부에 한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 거예요. 벡터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A라는 기준점이 하나 있긴 있지만 이게 뭔가 좀 틀어지는 경우에 A라는 벡터의 점이 명확하게 어딘지를 모르면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문제는 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걸 갖고 올 거냐면 OA, OB, OC라는 벡터로 AB, AC라는 벡터를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방금 배웠어.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다시 가지고 올 건데 얘는 OB에서 OA라는 벡터를 빼면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K 곱하기 OC에서 OA를 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한 벡터가 있을 거예요. 어떤 한 벡터는 여기서 이거 전개하면은 K, OC 요런 벡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K, OA 요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B라는 친구가 A랑 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 B라는 친구가 OC랑 OA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요거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거라서 여기가 1-K, 여기가 K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B가 A랑 C를 K 대 1-K다 이렇게 내분하는 점으로 항상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 풀 때 약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A랑 B랑 C랑 한 점에 있어. 한 직선 위에 있어. 그랬을 때 어떤 두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생각을 해. 두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생각을 해. 그럼 얘네를 지나가는 직선에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개수랑 여기 앞에 개수 더해서 요 합이 1이 되면 요 A랑 B랑 C랑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로 얘랑 얘가 내분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를 한번 보여줄 건데 271번 같은 경우에는 271번 268번 이거 먼저 볼게요. 벡터의 평행. 그냥 평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다가 일정한 실수배를 곱해서 다른 걸 만들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보면 어디 갔어? 요 268번 같은 경우에 P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곱했을 때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을 곱하면 K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K가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그거 하기 전에 평행 두 문제만 먼저 풀게요. 269번, 270번 일단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자, 얘도 한번 그냥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AB랑 AC가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OB 빼기 OA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자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OC에서 OA를 빼서 만들 수 있다. 요거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뺀다라고 보면은 A 마이너스 2B 벡터가 될 거고요. 여기는 C에서 A를 빼는 거니까 2A 그 다음에 K-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갈 때 2배만 해주면 되니까 여기다 2배 했을 때 K-3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제
뭔가 계산을 해서 실수배를 해서 같게끔 만들 수 있는 친구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에서 빼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4b, 요거 두 개 더하면 6a 마이너스 4b, 두 개를 빼면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5b인데 여기다가 4분의 5를 곱해주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답은 2번이다. 그냥 바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은 실수배에서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A랑 B랑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준이 되는 애들 자체가 다 복잡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A, B는 뭐 K, A, C다 뭐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여러분 벡터 잡고 싶은 대로 잡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잡아서 풀게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K는 아니니까 뭔가 다른 문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P도 조금 그러니까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얘는 5b-5a, 여기는 n 5c-5a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해줄 수가 있겠고, 그래서 b에서 a를 먼저 뺀다라고 보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계산하고 5c에서 5a를 뺐을 때는 2a,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k에서 빼는 거니까 k-1, b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n을 곱해서 두 개가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 n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n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 k-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문제 풀 때 요 벡터랑 요 벡터가 달라지면 여기에 나오는 n 값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도 n 값이 달라지지만 요 k 값은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 k는 5가 되는구나. 일단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요거 기반으로 해서 요거랑 요거 밑에 거, 여기 옆에 거 이렇게 두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2번 두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대표적으로 아까 여기서 봤던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 여기 요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보여주면 지금 A랑 B를 이렇게 끝쪽에다 놔. 그럼 여기에 5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벡터를 A라고 한 거고 얘를 B라고 하자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뭐 K 대 1-K로 내분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이쪽 바깥으로 넘어가면 뭐 여러분은 안 배웠겠지만 외분 개념이 되는 거라서 어쨌든 뭐만 해주면 되냐면 A 벡터에다가 어떤 거 곱하고 1-K 해서 B를 곱했을 때 요런 개념이 나오는 애들은, 그러니까 얘랑 여기 개수 더해서 1이 되는 애들이 다 직선 AB 위에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봤을 때 여기 개수 1이랑 여기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아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고. 아까 이거 요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K랑 1-K로 내분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고, 이거 반대로 돼 있네. 요렇게 크로스로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얘랑 여기도 반대로 썼네. 얘랑 더해서 1만 되면 평행하다,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안 되고 가 안 되고 3이랑 마이너스 2 더하면 1이니까 얘 괜찮고, 얘랑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1 되는 거니까 얘도 괜찮고, 요거는 얘네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보면 얘가 지금 단위 벡터로 나와 있으니까 계산이 편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얘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조금 빡센데. 자, 요거를 우리가 AP, AC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내가 A라고 하고요. 그냥 요거 복잡하니까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요 P라는 친구 있잖아. P라는 친구가 아까 이렇게 지금 BPD가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BPD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n 대 1-n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AP라는 친구는 얘랑 크로스를 곱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n의 A 플러스 N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C 기다리고 있잖아. AC도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AC라는 친구는 2분의 1 A에서 5분의 4 B 이렇게 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랑 여기다 실수배해서 이게 같아진다라 그랬으니까 뭐야 이거 여기에다가 K를 곱하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K가 1-n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분의 4 K가 n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또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2분의 1 K 플러스 5분의 4 K가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분의 13 K는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K가 13분의 10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뭔가 막 복잡하게 푸는 건 아니에요. 그 한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를 잘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잘 만들면 되는 건데 좀 창의적으로 잘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OC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OC를 A랑 B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표현하기가 사실은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얘를 표현하고 싶으면 가장 간단한 게 뭐랑 뭐를 내가 구해주면 되냐면 요거 더하기 요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파란색이랑 노란색. 그래서 이 파란색이랑 노란색에 해당하는 애를 A랑 B로 표현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파란색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여기를 요렇게 이으면 아까 이게 정육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딱 절반만큼이 요 길이가 될 거예요. 하늘색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흰색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하는 거니까 요 A만 뒤집으면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흰색이라는 벡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라는 건데 요 벡터는 이 벡터랑 방향은 똑같지만 길이가 절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B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노란색을 구해야 되는데 노란색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벡터는 뭐냐면 노란색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벡터 얘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 알고 있냐면 여기로 가는 건 알고 있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그러면 뭐를 한번 찾아보면 되냐면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가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만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이 친구만. 여기만. 그럼 여기는 지금 상황상 봤을 때 얘도 알고
여기도 알고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방향 설정만 잘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하는 거니까 얘의 방향만, 이 하늘색으로 돼 있는 친구의 방향만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노란색에 해당하는 벡터는 얘 방향 뒤집고 얘랑 더하면 되니까 2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가 된다? 아니지. 플러스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여기서 이 노란색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하면 A다라고 했던 거죠. 여기랑 여기랑 방향 똑같고 크기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는 2분의 3 A 플러스 2분의 1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나 이 길이나 어차피 똑같을 거기 때문에 요 긴 전체 길이는 3A 플러스 B가 되겠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 여기 얘도 반띵 해줘야 되는구나. 잠깐만. 여기 반띵을 안 했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랑 더하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랑 더해주면 2분의 5A 플러스 2분의 3B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거기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75부터 277까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답은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OA 벡터라는 게 이렇게 생길 텐데 이 AP라는 거 자체가 O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로 봐도 상관이 없잖아. 그치? A5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들렀다가 이렇게 가도 되겠죠. 얘도 들렀다 가도 되고 들렀다 가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A5라는 친구가 총 4번 생겼을 거고 얘랑 얘를 더하면 크기랑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상쇄가 되니까 요게 그냥 4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들렀다 간다 요런 개념이 합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거 1대3 정사각형인데 1대3으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1, 여기 3, 여기 4 요런 비율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볼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5부터 D까지가 길이가 5인데 코사인 세타 값이 지금 얼마냐면 5분의 4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5, 이 길이만큼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5면 여기가 실제로 이만큼의 길이가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5인데 얘를 더하고 싶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원래 길이가 여기 어차피 이거 그 부채꼴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5부터 A까지나 길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를 5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4니까 요 K라는 친구는 5분의 4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길이만큼의 전체를 5로 봤을 때 4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실제로 길이를 5라고 보면 이만큼의 길이는 3에 해당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5분의 3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면 5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얘도 얘는 약간 그 그림을 잘 그리면 되는데 평행사 변형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A, B, C, D 이렇게 잡았고요. C2를 AC의 2배가 되게 잡겠다 그랬으니까 요런 거를 이제 2번을 더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두 번을 더 그리면 여기에 이제 2가 찍히는 거예요. AC의 2배가 되게끔 C를 잡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P를 뭐라고 했냐면 AB의 중점을 P라고 하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D2의 중점. 어우, 이거 길다, 여기. 요렇게. 어이씨, 뭐야. 자, 다시. D의 중점을, 여기 어딘가에 중점이 있겠죠? 여기 중점을 Q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PCQ가 한 직선 위에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한 직선 위에 있는지를 알아보냐면, 단위 벡터를 한번 써볼 건데,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요. 요 평행사변형의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할게요. 벡터로 봤을 때. 그러면 PC라는 친구는 A 더하기 B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PQ라는 친구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PQ라는 친구는 일단 여기 요렇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B가 될 거예요. 2B.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가 총 6개 있으니까 6A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요렇게 잘랐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만큼이 A니까 지금 D2의 중점이라고 했죠. D2의 중점. 그러면 A만큼은 몇 번 올라갔을까를 생각해보면 시작점은 여기인데 여기 높이는 그대로 올라간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3A만큼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미안. 여기 다시. PQ니까. PQ.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A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A만큼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중간에 걸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만큼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B도 2B만큼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PC랑 PQ랑 뭔가를 곱해서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지만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P가 2분의 1이 된다. 아니, K가 2분의 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얘랑 관계를 보면 P랑 Q를 C가 2등분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그 278번, 279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78번. 얘는 여러분이 요 식에 대한 의미를 조금 잘 기억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OA라는 친구는 벡터고 요 절대값 OA라는 친구는 방향은 빠지고 크기만 남아있는 크기만 쓸게요. 크기만 돼 있는 거예요. 요 벡터의 크기고 이 벡터라는 친구는 크기랑 방향이 다 있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벡터를 크기로 나눠준다라는 건 뭐냐면 크기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크기가 없어진다라는 건 이 OB라는 벡터의 크기는 1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크기랑 이 크기가 동일할 거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나눠주면 크기는 1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OB의 벡터 크기는 1인데 방향은 안 없어진다 이 얘기니까 방향은 OA의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OB의 크기가 1이라는 건 시점은 원점이고 크기가 1인 친구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OB라는 친구, 자 요렇게 이거 나중에 한번 나오긴 할 텐데 벡터로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문제가 있어요. 벡터로 도형의 방정식 나타낼 때 대표적인 친구가 이렇게 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가 고정점이고 얘가 움직인다라고 보면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길이가 1인 이런 원이 하나 만들어질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B가 위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 자취가 되는 건데, 여기서 방향은 뭐랑 똑같은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 그랬냐면 A랑 똑같은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A라는 친구가 Y는 X 플러스 1 중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점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A가 가져갈 수 있는 방향에 처음은 이렇게 된다라고 볼게요. 그럼 방향이 계속 이런 식으로는 다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럼 B는 요런 데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그러면 요 A가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얘랑 평행한 것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위치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위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채꼴은 여기가 지금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35도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원의 둘레에서 여기 전체에서 8분의 3만큼 해당하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파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은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기억해 주면 돼요. 이런 표현. 이거 방향 크기는 1로 맞춰지고 방향만 이거 5A 따라간다. 그다음에 279번.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거 타원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타원 배운 지 한 달 정도 됐으니까. 벌써 까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바로 시험 봐야 되잖아. 중간고사가 타원부터 아니 이거 2차 곡선부터 시작인데 벌써 까먹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그러면은 타원의 이게 지금 A가 2니까 여기 장축이 2가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는 2A니까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이런 식으로 다 찍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타원에서는 초점을 구할 때 A제곱 빼기 B제곱이 C제곱이었으니까 여기 루트 3 정도가 이렇게 찍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가 F, 내가 봤을 때 까먹은 것 같은데 이거 벌써 F 프라임 이렇게 되면 되겠죠. 5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가 5고요. 그래서 P가 요걸 만족한대.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요런데 여기는 아니니까 여기다가 대충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5P 더하기 5F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평행사변형법을 써서 나타내기엔 이게 너무 좀 가혹하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면 벡터 있죠. 아, 원도 아니에요. 이거 원으로 풀어도 힘들고 얘는 벡터다라는 거잖아. 그럼 벡터는 OF나 F'O나 얘랑 길이는 똑같잖아. 그치? 그럼 방향도 이렇게 가면 똑같은 방향이잖아. 그래서 OP 더하기 OF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거냐면 OP 더하기 F'O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점, 종점, 여기 시점, 종점 맞아 떨어지니까 얘는 F'P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절대값 구하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구하는 친구는 F'P의 길이인데 요 길이가 지금 1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죠? 그러면 장축의 길이, 이거 타원의 정의가 뭐야?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타원이니까 얘랑 더했을 때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PF의 길이는 3이 된다.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5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8번은 그냥 아까 하던 거 그냥 계속 똑같이 하면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요거는 숙제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숙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습 시간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시작할 때 요거 풀고 뒤에 위치 벡터부터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